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외음부 칸디다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음부가 가렵거나 따갑거나 냄새가 나거나 분비물이 있을 때 세 가지 질환을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세균성 질염, 박테리얼 베지노시스, 트리코모나스, 그 다음에 외음부 칸디다증, 불보 베지널 캔디디아시스, 그래서 VVC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산부인과의 감기와 같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가렵거나 따갑거나 치즈 같은 냉이 나오거나 이럴 때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VVC는 일반적으로는 캔디다 알비칸스에 의해서 생깁니다. 하지만 다른 캔디다 종이거나 효모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가렵고 질이 따갑거나 아프고 성관계 때 부어서 성교통이 있거나 그다음에 배뇨, 소변 볼 때 불편하거나 굉장히 많은 분비물이나 찐득찐득하거나 치즈 같거나 애기 토한 것 같은 그런 분비물이 주로 있고요. 이런 증상 중에 어떤 것도 꼭 캔디다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캔디다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성의 75%는 VVC를 경험합니다. 임상적으로 어떤 증상을 표현하거나 균 검사를 하거나 숙주의 요인이나 치료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단순하거나 복잡한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10에서 20%는 특별한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그냥 좋아질 수도 있지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복잡한 VVC를 갖기도 합니다. VVC 분류를 하면 단순 VVC와 복합 VVC가 있는데 이거는 가끔 발생하고 증상이 경증에서 중등도, 그 다음에 캔디다 알비칸스가 주 원인균이거나 면역 억제 상태가 아닌 여성일 때 단순이고 복합 VVC는 1년에 3번 이상 재발하거나 증상이 심하거나 그 다음에 캔디다 알비칸스가 아닌 균이거나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에이즈,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면역 억제 상태나 면역 억제 치료 중인 경우를 복합 VVC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외음부 캔디다증은 소변이 불편하거나 가렵거나 통증, 부기, 빨갛게 되는 발적 같은 증상이 있고 되게 외음부가 부어 있으면서 갈라지고 그다음에 문지르게 되면 찰과상이 생기거나 두껍게 응고 같은 질 분비물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폐하는 보통 4.5 이하로 정상이고 여성에서 10에서 20%가 다른 캔디다 알비칸스와 다른 종이 있는데 이럴 때는 배양 검사를 통해서 식별을 하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그 균 배양 검사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효모 배양을 하게 됩니다. 단기간 질에다 넣는 국소 제형을 쓰는데 보통 한 번 쓰거나 1일에서 3일 쓰거나 이렇게 쓰는데 합병증이 없을 때 이렇게 치료를 하고요. 아졸 계통으로 치료를 하면 치료를 한 80에서 90% 치료가 완료가 되고 증상이 완화되고 균배양 검사를 하게 되면 음성이 나옵니다. 이 요법에는 크림과 자약이 있는데 이 크림과 자약은 유성이고 라텍스 콘돔이나 다이아프램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피임할 때는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사용한 후에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그다음에 VVC 치료를 했는데도 2개월 이내에 증상이 재발할 경우는 반드시 임상적으로 평가하고 검사를 받고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다른 캔디다 질염의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균이 있는데 치료를 안고 있다가 결과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거나 그럴 경우는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VVC 치료를 위해서 일반 의약품이 있는데 이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클로트리마졸 1% 크림 5g을 질내에 7일에서 14일간 매일 넣거나 클로트리마졸 2% 크림을 5g짜리를 질내 3일간 매일 넣거나 미코나졸 2% 크림 5g을 질내에 7일간 넣거나 매일간 미코나졸 100mg 질정을 7일간 매일 넣거나 미코나졸 200mg 질정을 3일간 넣거나 미코나졸 1200mg 질정을 하루간 넣거나 티코나졸 6.5% 크림 5g을 질내에 한 번 넣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산부인과에 와서 처방이 필요한 제제로는 부코나졸 2% 크림 5g을 질내에 한 번 넣거나 토코나졸 0.4% 크림 5g을 질내에 7일간 넣거나 토코나졸 0.8% 크림을 5g 질내 3일간 넣거나 토코나졸 80mg 질정 3일간 넣거나 플루코나졸 150mg을 하루에 한 번 넣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은 약국 가서 약을 사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진찰하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고요. 미국은 진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굉장히 진료비가 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트리코마스라든가 캔디다나 그다음에 뭐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여러 가지 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캔디다 단독으로만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하면 그 후에 추적 관찰이나 이런 후속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요. 근데 치료를 했는데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재발할 경우는 반드시 방문해서 그다음에 검사를 하거나 균병 검사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VBC는 성교를 통해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트너 치료는 필요 없겠죠. 하지만 소수의 남성 파트너가 기두가염증이 생기거나 가렵거나 자극이 되면 그리고 음경 기두가 빨갛게 되면 이럴 때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국소 항균제를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소적으로 쓸 수 있는 제제는 일반적으로 전신 부작용은 없죠. 하지만 국소 자극이 생길 수 있고요. 경구로 쓰는 아졸 계통은 메스껍거나 복통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경구로 사용한 치료는 옛날에는 간이 나빠진다고 했는데 간 내 비정상적인 상승하고 관련이 없다고 요즘 나와 있고 제품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 아졸을 다른 약물하고 사용했을 때 임상적으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 오면 서로 상호작용이 일으킨 약을 빼줍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나 신경정신과 약들이 같이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는 약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외음부 캔디다증이 있는데 임상 진단을 확인한 다음에 비알비칸 캔디다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식별을 위해서 그 질배양이나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캔디다 글라브라타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캔디다의 주 증상이 하이피거든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렇게 가지 같은 뻗어나가는 하이피인데 수도 하이피가 있거나 균사를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캔디다 알비칸스에 아졸 계통이 있는 내성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이 균일 경우는 아졸을 써도 잘 치료가 안 되는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비알비칸스 캔디다는 아졸에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디다라고 하는데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균 배양 검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맞는 항생제를 쓰게 되죠. 증상이 남아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배양이라든가 그 항생제 잘 치료가 되는지 감수성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복합 말고 이제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캔디다의 가장 큰 특징이 재발성입니다. 1년 안에 3회 이상 발생할 때 우리가 재발성 외음부 캔디다증이라고 하고 여성의 5%에서 발생할 수 있고, 뭐 특발성이거나 2차성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항생제를 자꾸 쓰거나 본인이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기타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자꾸 재발하게 되는데요. 이 발병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명백한 원인이나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캔디다 글라브라타나 기타 비알비칸 캔디다증이 재발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의 한 10에서 20% 관찰이 됩니다. 기존의 항진균제를 썼을 때 캔디다 알비칸스만큼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졸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재발성이고 아마도 캔디다 글라브라타 같은 다른 비알비칸스 캔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캔디다 알비칸스에 의해서 재발했다. 그럴 경우는 대부분 단기간 경구나 국소적으로 아졸을 쓸 경우 좋아집니다. 근데 재발을 자꾸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치료를 길게 해야 되죠. 국소요법을 7에서 14일간 쓰거나 아니면 3일마다 플루코나졸을 100ml, 150ml, 200mg 쓰거나 아니면 항진균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3번 1일, 4일, 7일 때 쓰거나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6개월 동안 매주 경구용 플루코나졸을 100이나 150이나 200mg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좀균이 있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플루코나졸을 계속 6개월간 먹이는 건데요. 근데 이 요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국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억제 유지 요법은 재발을 하는 VBC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완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캔디다 알비칸스의 아졸의 내성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항생제에 대해서 잘 치료가 되는지 감수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증 외음부 캔디다증이 있는데 심한 경우, 예를 들어 광범위하게 외음부에 빨갛게 발적이 되어 있거나 부어 있거나 찰과상이 계속 생기거나 그다음에 찢어지는 열창이 생기거나 이럴 때
단기간에 국소 또는 경구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에게는 반응이 잘 안 되는 경우 7 내지 14일 동안 국소적으로 아졸이나 플루코나졸 150mg을 2번 연속 경구 투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투여한 다음에 3일 후에 두 번째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내지 14일 동안 질정이나 질에 넣는 걸 넣고 그 다음에 플루코나졸을 3일 간격으로 2번 주는 겁니다. 복잡한 VVC 환자에게 성파트너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면역 기능이거나 항체제 내성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기저에 면역 결핍증이 있는 여성, 그 다음에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거나 기타 HIV 같은 면역 저하 상태가 있거나 예를 들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거나 이런 여성은 단기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가능한지 수정 가능한지를 보고 그걸 교정하고 그래야만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장기적으로 7 내지 14일간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캔디다가 있는데 임신이 됐다. 이런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임신 중에 이것도 면역 기능이 좀 떨어져 있고 질이 축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7일 동안 적용되는 국소적인 아졸요법은 임산부에게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보다는 국소적으로 쓰는 걸 권장하고 그다음에 역학 연구에 따르면 플루코나졸을 한 번 150mg 주는 것은 자연유산이나 선천적 기형과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이 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국소요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VVC가 있는데 HIV 감염됐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똑같이 HIV 감염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증상이 있는데 HIV 감염 여성에게 증상 조금 더 자주 생기고 면역 결핍의 증중도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아졸 노출은 질에서 알비칸스가 아닌 캔디다종, 그러니까 넌 알비칸스하고 주로 관계가 됐고 HIV 감염 여성의 단순하고 복잡한 이거 치료는 HIV가 없는 여성하고 똑같이 하고 매주 플루코나졸 200mg을 장기 예방요법이 캔디다 알비칸스 증상이 있는 VVC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복잡한 곳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캔디다가 생겼을 때 생기는 그 염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